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출근길에는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길을 찾고 PC로 업무를 보고 로봇이 서빙해주는 음식을 먹고 여기에 가상화폐, 메타버스, AI 같은 소식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디지털 세상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안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보안업계 대표업체인 안랩의 박태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디지털이 다 녹아있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기술이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매년 디지털 기술은 발달하긴 하지만 또 작년에 어땠는지를 보면 올해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 보안 이슈부터 조금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되게 엄청난 질문을 사실 해주신 네. 건데요. 그게 맞죠. 과거를 명확하게 알면 올해를 좀 예측해 볼 수 네.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애석하게도 IT, 특히 네.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는 너무 빠른 기술의 변화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뭐 IoT도 있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 네. 뭐 NFT도 있었고 네. 그런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네.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사이버 이슈들은 거기서 발생하진 않았고 작년에는 이제는 우리 기억에 다 지워졌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네.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월드컵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있었던 그렇네요. 이벤트들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엄청난 과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급하게 빠르게들 살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사이버에선 그걸 노린 공격들이 진행이 돼요. 선거 관련된 정보로 혹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관련된 정보로 네. 누군가의 정보를 탈취하겠다는 시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그 국제적인 이슈 혹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네. 그냥 가볍게 보면 월드컵이 있어요. 여행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혹은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경품 이걸 가지고 날아갈 수 있어요. 항공권이에요. 네. 라고 하면 누구든 다 응모하게 되고 네. 개인정보를 남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행사를 좀 부흥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벤트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네. 일어나는데 그걸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내면 전 세계인들이 네. 주목하는지 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네.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빼내가는 시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그렇게 굵직한 국제 행사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격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그렇죠. 네. 올해 달력을 딱 펴보면 네. 별일이 없어. 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네 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일들을 많이 시도하죠. 바쁘게 사시네요. 네. 회사분들. 제가 잊혀진 기억 하나만 더 꺼내면 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우주로 무언가를 날려보냈던 그렇죠. 네, 누리호 아주 멋있게 말씀. 올라갔죠. 네, 네, 하시는 우리에게는 거군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네.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기술을 노리는 공격자들은 대한민국에 드디어 저 기술이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리고는 항공, 위성 영역으로 네.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투자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또 공격하려고 노린다라고 하는 게 무섭고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보안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요? 네, 올해 지금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1분기가 끝났는데요. 네. 지난 1분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공격이 최1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개인 정보는 이미 나는 뭐 중국에 다 보냈어. 네. 이미 10년 전에 다 넘어간 거 아니야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장소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는 것이
공격자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정보는 나의 어린 시절 정보, 그리고 그때보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가는 곳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해킹이 된다면 공격을 받는다면 노출이 되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네. 네, 어릴 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네. 네. 그래도 이 친구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이건 어마어마한 정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공격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네. 네, 오히려 공격당한 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이 지금도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당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은 네. 내가 좀 이상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신고들을 하시죠.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치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상한 일을 당했어 할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상한 그럼- 일이라고 하면 뭔가 로그인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가요? 네, 로그인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조금 심하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모니터링을 당하고 있어, 도청 당하고 있어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도 네. 신고를 하시고 확인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도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먼저 PC부터 여쭤볼게요. 업무를 하거나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이제 찾아보거나 그럴 때 항상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 네. 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 사용자들께서 보통 네. 컴퓨터를 쓸 때 악성 코드에 노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정보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네. 포털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였다면 정보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실 때 또 온라인 검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 설치 네. 같은 것들은 정품을 구입해서 네. 구매해서 설치하게끔 권고 드리는 것도 그 과정에 올 수 있는 악성 코드의 유입을 네. 최대한 막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품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업데이트된 보안 기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건 스마트폰입니다. 네, 사실 그러시죠. 몸에서 거의 떼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뜨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메시지가. 그렇죠. 네, 감염이 되나요? 일단. 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감염이 되죠. 컴퓨터와 동일한 형태로 감염이 되고 네. 동일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형태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았을 때, 그렇죠. 다운로드 했을 때 감염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쓴 지가 네.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새 10년이 넘어가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 10년 네, 동안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다 학습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스마트폰 나올 때는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 잘 모르는 앱은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다면 네.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어요. 다 정상적인 앱스토어에서 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네. 설치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벗어나는 일들이 한 번씩 있죠. 어떻게 메시지를 누가 보내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앱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 맞습니다. 뭐 메신저 메시지 전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네. 친구인 것처럼 해서 누군가가 보내서 내가 지금 귀하게 쓰고 있는 좋은 앱인데 너한테만 추천할게 네. 설치해봐라고 할 때 네. 우리가 또 친구와의 의리상 몰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얼른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상상해봤을 때는 별일 없을 것 같다 네. 싶겠지만 지금 모든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네. 그리고 우리 지인들의 정보가 어디 있죠? 우리 머릿속엔 없죠.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공격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이 악성 앱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네요. 뭐 사실 편하게 쓰려고 자동 로그인도 많이 해놓고요. 자동 로그인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페이스 이 안면 인식 통해서 그럼요. 로그인하는 걸로도 그렇죠. 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그런 악성 앱들, 그러니까 악성 코드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떤 분류를 좀 나눌 수 있었어요. 네. 특히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배달 앱, 네. 택배 앱 네.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과정을 봐야 되니까 이런 앱들의 과거에는 네. 악성 코드를 넣어놓고 가짜 앱들을 사실은 많이 네. 배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국가 서비스들, 네. 뭐 인터넷으로 뭔가 발급받으실 때 쓰는 서비스들도 마치 그것인 것처럼 해서 앱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의 설치를 유도하죠. 네.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도 금융 관련된 네. 앱이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코로나 시기까지만 해도 금융 회사의 정상적인 앱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네. 사용자들에게 설치를 유도했던 악성 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가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홍보할 필요도 있겠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기업들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비정상적인 앱이 네. 실행돼 있거나 혹은 내가 이 앱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네. 앱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하고 딱 표기를 해놓는데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앱들은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 보면 그 권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명기가 되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얼핏 보셨죠? 네. 이렇게.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 제가 자세히 안 읽었나 봐요. 어떤 아닙니다. 내용이 보통, 포함되어 있는지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내용이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나요? 기억하지 않고요. 네. 그냥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서 네. 명시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보시면 이 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앱이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내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로 명시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화 관련된 앱이라면 네. 주소록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언제든 이걸 추가할 수 있어요. 네. 하다가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죠. 네. 그런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 교육용 앱인데 이 앱이 갑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이 봤더니 주소도 확인해요. 게임 앱이 왜 주소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네요. 전화도 네, 할 네, 수 네.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저 밑에 가보면 스마트폰을 껐다 킬 수도 있어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네. 불필요한데 그렇네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기능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조금 이용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게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스미싱이란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맞습니다. 범죄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계속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체감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렇죠. 스미싱은 말 그대로 문자 메시지를 네. 보내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겠다 네. 하는 공격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잘 알고 계시고 홍보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보통 스미싱 앱으로 제일 보내기 좋은 게 택배 관련된 문자예요. 어제 배송 요청하신 게 네. 지금 지연 중이에요. 그거 약간 고전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전적인 범죄. 그렇죠. 네. 이젠 다 알고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반응하지 않으세요. 네. 뭐 이런 거. 난 시키지 않았어. 버려지고 있는 네. 것들. 그리고 한 번씩 시기마다 오는 게 건강검진. 건강검진 받으실 때가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엊그제 받으셨죠? 결과 확인해 보세요. 라고 누르게끔 만듭니다. 네. 근데 진짜 만약 그때 네.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라면 네. 받았어. 누르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이게 시기가 맞으면 맞습니다. 누르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가장 많이 네. 분노하시는 게 네. 과태료 관련된 메시지. 네.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과태료가 나왔다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나 일단 뭐지? 이러면서 그렇죠. 눌러보는구나. 내가 언제 나 네. 같은 도덕적인 사람이 네. 하고는 누르시는 순간 네.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요즘 더 간 것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나는 결제하지 않았는데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아주 고가의 뭔가를 샀대요. 네. 그런데 뭔가 이견이 있거나 문의할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형태로 네네. 이게 요즘 새로 등장한 보이스피싱과 연계돼 있는 스미싱입니다. 제가 물건을 어떤 걸 산지를 알아채서 그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알아채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해서
아까 모았던 개인 정보들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요즘은 부모님들과 좀 네. 거리가 있는 시대를 네. 살고 있어서 지방에 지금 부모님이 네. 돌침대를 구매하신 것처럼 이력이 나한테 날아와요. 네, 네, 네. 그리고는 고객센터 전화해보라로 네. 오면 말씀도 없이 언제 네. 구매하실지 하고는 전화를 하시죠. 네. 고객센터가 아니라 네. 스미싱 공격을 하는 보이스피싱 공격자들이 뒤에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때요? 부모님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보이스피싱에 한번 하는 사이에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더 이런 IT 쪽에 네. 그 최신 기술에 민감하신 어른들께서 네. 워낙 기술들도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더 빠르게 대응하시는 과정에 네. 이렇게 이 친구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뭐 워낙에 우리도 방어하는 기술들이 네. 발달하지만 공격자들도 네. 노하우가 누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황 없음을 유도합니다. 네. 급박하게 뭐가 벌어졌다. 네. 빨리 이걸 하셔야 된다. 연락이 안 될 거다. 네. 나하고 하자. 네. 라고 해서 정말 빠르게 일사천리로 끌고 가다 보면 나의 지식과 지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시게 되죠. 보이스피싱 그 최근에 저희 그 부모님께서 이거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요새 많이 맞습니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제 폰에 저장돼 있는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큰딸이라고 저를 저장해 놨는데 그 그대로 전화가 와서 당신 딸을 지금 납치했으니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꼭 맞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확인해라, 이런 경고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네. 내가 걸지 않았지만 주소록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보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대화를 하는 기술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등장해서 오래된 많은 기술이네요. 피해를 일으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르신들께서 보신 그 영상을 통해서도 네. 이제 계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기술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도 입었고 지금도 그런 기술들을 이용한 공격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 기술들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다 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또 대비는 해야 되고 네. 국가도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네. 이런 공격 시도들은 좀 미리 알 수 있게끔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공격자들이 화면에서는 속였지만 전화는 해외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음성으로 네. 지금 전화는 해외에서 온 전화입니다. 네. 라고 알려주고 전화를 받으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있는데 그 해외에서 온 전화입니다 하고 제 이름이 뜨면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때는 어르신들께서 아시고 네. 우리 큰딸은 지금 서울에 있어. 네. 해외 아니야. 네. 그만 공격해. 네. 라고 끊으시면 네. 공격을 막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또 도입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가요? 작년 11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어른들께 꼭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을 네.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네. 새로운 폰으로 바꾸시지 않더라도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니까 네. 그것만큼 꼬박꼬박 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하면 내용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안 기술도 같이 그 그렇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떴을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 네. 하는 걸 저희한테 중요하고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려야 네, 되겠네요. 꼭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업데이트 하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나를 이제 디지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지킬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 워낙 자기도 어필을 잘 해야 네. 되고 스스로의 어떤 소식들도 사방에 전달하는 것들이 네. 모두가 다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서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나와 관련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네. 한 번쯤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공개하는 이 정보에 내가 있는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 이름이나 네. 주변 지인들의 이름들이 혹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 정도 확인하시고 공개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요. 이게 그 주기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있는 위치를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뭐 공개를 허용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혹은 항상 허용함 이거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항상 허용함을 누르지 않으면 너무 주기적으로 뜨니까 귀찮아서 맞습니다. 항상 허용함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뭐 앱을 만드시는 업체와는 또 다른 생각일 수 있지만 네.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만 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네. 내 주변의 정보를 좀 줘라는 것으로 하시면 너무 좋고요. 네. 평소에는 가능한 위치는 네. 좀 감춰두시는 것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있는 정보들도 그 공격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네.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공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네. 이 안에 내가 뭔가 실수로 노출시킨 건 없나 하고 뭐 지워주시거나 한번 가려주시거나 네. 빼시거나 하는 작업들 하시는 거 너무 좋겠고요. 특별히 위치도 네. 쓰실 때만 켜주실 거 저희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질문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더요. 그 앱을 사용하는 동안만 허용한다라고 하면 그 저희가 그 바탕화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네. 계속해서 앱을 한 띄워두시죠. 20개씩 띄워두잖아요. 이렇게 끄진 맞습니다.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띄워놔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제 위치가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꺼주는 것도 네, 중요하겠네요, 뭐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네. 동일하기 때문에 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네. 한 번씩 공격자가 있다고 했지 하고는 한번 지워주시고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범죄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좀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 그대로 챗 GPT요. 너무 많은 네. 곳에서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그만큼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챗 GPT도 마찬가지로 보안에는 큰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기술의 발달과 이것들은 같이 가는 건데요. 네. 보안에 위협이 되는 요소도 있지만 네. 사실 보안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 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정리하고 추적하는 사람들도 바로 제 옆에 챗 GPT를 놓고 네. 계속 미션을 주면 네. 얘가 저한테 계속 결과를 보내주니까 네. 제가 또 다른 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네. 근데 이걸 동일하게 공격자도 동일하게 이걸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악용한 다른 기술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서 기술의 발전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네. 같이 가는 거라고밖에 네.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 전형적인 이과생이신 거잖아요. 궁금해요. 해커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너무 이제 막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네, 들이잖아요. 막 밤도 샐 거고요. 맞습니다. 이과생으로서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 있는 이과생이신 거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이과생들이 해커들이라면 정복 심리가 그렇게 많이 드나 봐요. 네, 아마 정복할 때만큼은 네. 서로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네. 누가 먼저 거기에 도달하는지를 아, 경쟁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문과생 여러분들께서 네. 가능한 기술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네. 것들이 저희 이과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명감, 네. 의무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먼저 이해하고 가능한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내놓을까를 네. 연구하고 있죠. 네. 다만 달라지는 건 네. 그것을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려고 네. 하는가의 차이에서 어둡고 밝음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커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쓰는 해커들과 어떻게 보면은 수비와 공격을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보안 업계를 지키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챗 GPT에서 보안 관련해서 가장 유심 있게 보시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워낙에 학자적으로도 네. 연구가 많이 되고 네. 있어서 학계에서 더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시겠지만 가장 큰 기업에서 조직에서의 고민들은 조직 내의 민감 정보, 네. 기업 내의 주요 정보가 챗 GPT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가장 많이 갖고 계세요. 기술이 유출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사실 이 서비스 자체만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슨 기술 유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가 이만큼인데 자 올려놓고 이걸 네가 한번 분석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한번 줄래? 라고 시도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로 코딩. 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난 이렇게 네. 만들었어. 네. 오류가 없니? 라는 질문할 때도 네. 이 소스는 어디론가 넘어가는 거죠. 네.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뭐가 있을지 뽑아내 볼래? 할 때도 네. 이것도
공개가 돼버리는 네. 거죠. 이런 식의 그냥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요 과정에서도 기업 내에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요 민감 정보, 기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고 유출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들을 네. 감안하셔야 돼요. 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좀 결합해서 챗GPT를 좀 상상을 해보니까 아직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이 챗GPT가 그 오픈형 AI인 거잖아요. 근데 나의 생각을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줘서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저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범죄의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도 챗GPT 시대의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이런 것이 별거 아니겠어, 그냥 서비스 이용해가 네. 아니라 충분히 이 데이터가 나갈 수 있다. 네. 이걸 노리는 공격자가 네. 존재할 수 있다라는 네. 것만큼은 네. 꼭 기억해 두시면 네. 앞으로 계속 기술은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등장했을 때에도 잘 대비해서 네.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팀장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사실 20년 안내배 계셨다고 네, 어느새 굉장히 그렇게 동안이신데 네, 20년이나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20년을 보안업계에 계시면서 우리 그 일반 개개인들이 이런 점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은 따라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어느새 네. 눈 떠보니 20년이 흘러버려서 네.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현역이기 네. 때문에 아직은 많이 배워야 되고요. 네. 매번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느끼는 점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께서 네. 어른들께서 네. 혹은 아이들도 되게 보안 영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네. 되게 잘 따라주세요. 네. 그래서 점점 긍정적으로 네. 많이 와주고 계셔서 네. 저희는 너무 좋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한 번씩 이렇게 뭔가 권고를 드려야 된다면 네. 굉장히 쉽진 않겠지만 네. 가능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이 돈이 좀 부족한 자금력이 좀 없는 학생들은 네. 학생들 버전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요. 아. 나라에서도 제공해주고 네, 네, 네. 학교에서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필요한 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네. 학교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가볍게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네. 다양한 길들이 존재해요. 네. 그렇게만 이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장인 분들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건 네. 소셜상에 나를 노출하시는 거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그 정보를 보고 우리도 어디 놀러 가니까 네. 그럴 때 기업 내에서의 여러분의 정보와 소셜상에서의 정보는 가능한 분리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똑같은 정보로 소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정을 같이 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급하게 로그인할 때 네. 내가 기억나는 메일 주소가 우리 회사 주소야 하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것만큼이라도 분리해 네.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인이 혹시 침해를 당하더라도 기업은 지킬 수 있고 네. 기업이 침해를 당하더라도 개인은 지킬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두 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상에서만큼은 네. 좀 분리하시면 네.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살기 좋아질 시대인데 맞습니다. 또 물밑에서는 수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덕분에 저희가 또 참 살기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또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개개인이 지켜야 될 정보는 철저하게 참고를 해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 TV 채널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